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귀등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이버에 귀등돈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쭈루룩 나오니까 구독하시고 들으시면 그냥 귀등으로만 들으시면 돈을 모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 경제부 기자이자 현 프리랜서 김선경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텍스워치 신문을 만들고 있는 임명규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이런 엄청 성원이 많다 보니까 주제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거든요. 요즘 SNS 정도는 다 뭐 한두 개 이상씩은 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요즘 이 SNS에서 물건을 사고 파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세금 문제가 또 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게스트까지 모셨어요. 저희가 정말 잘 나가긴 잘 나가다 봅니다. 오늘 첫 번째 귀등돈의 게스트 나와주셨는데요. 일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지세무법인 김포지점의 지사장을 맡고 있는 신유한 세무사입니다. 어머, 아이돌 같으세요. 잘생겼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귀등돈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어떤 각오로 나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사랑해 주실 귀등돈의 첫 게스트로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한 수다 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힘 조금 푸시고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첫 게스트라서 왜 섭외를 하셨냐? 그러니까요. 외모로 선정하신 건가요? 네, 외모도 물론 반영이 됐지만 뒤에서인가요? 저희 회사 세무대리인이세요. 아, 네. 가까이 계셨네요. 저희 회사에 신고를 해주시는 분이고 일을 엄청 잘해주시고 서비스 만족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저희 회사에서는 이 세무사님이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아니 정말 딱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뭐 상담을 뭐 1시간 이상 해주실 것 같은 친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 SNS 마켓 관련한 세금 이야기를 한번 탈탈 털어볼 건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자, 오늘 주제가 정말 뭐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뭐 카페 이런 데서 지금 물건 사고 파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요즘 흔히 SNS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은 경험 있으세요? 뭔지는 아시죠, 일단? 네. 네, 저는 인스타를 지금 시작한 지가 거의 뭐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뭐 잘 아직 초보자긴 하지만 팔로우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쇼핑몰 옷 쇼핑하시는 분들 막 있더라고요. 요즘 진짜 많아요. 공구라 그래서 또 이렇게 뭐 하시고 뭐 맛팔 해달라 이런 분들 계신데 뭐 상당히 이쪽에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고객님도 인스타 유명 인사신데 네. 유명 인사.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에. 네, 핫하신 분인데 네. 이분은 풍경이나 인물 사진 잘 찍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팔로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팔로워분들이 그 사진 하나 올릴 때마다 제품 문의를 하고 이거 어디서 샀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공동 구매도 진행하시고 직접 상품들도 판매를 하시고 또 인원들이 모아서 그 강의료를 받고 직접 강의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팔로워가 갖춰지면은 대부분 상행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마켓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사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코트를 만들어서 파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수 제작을 하셨다고 하셔서 한 벌에 한 3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를 한 150명 정도만 현금으로 이제 계좌 이체를 받겠다.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딱 냈는데 한 10분 정도 안에 500여 명이 30만 원씩 쐈습니다. 자, 10분 안에 지금 몇억 원의 돈이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 시장은 정말 대단한 시장이구나.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자, 궁금합니다. 이렇게 SNS 마켓에서 뭐 오시면 뭐 30만 원이겠고 더 비싼 것도 훨씬 많을 수 있고 뭐 더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 팔면은 지금 이렇게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돈을 받고서 네. 물건을 파는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사업이고요. 네.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가 발생하는 거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의류 소매는 해당되진 않는데 뭐 운동용품이나 악기 네. 소매 같은 경우에는 또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발행 업종이거든요. 네네네.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또 현금 영수증도 발행해야 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또 50% 과태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현금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을 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군요.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현금 영수증 가맹점 대상이시면은 발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때 좀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지금 일단 이렇게 상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사실 뭐 댓글 같은 거 뭐 비밀로 달기도 하고 현금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이거 뭐 세무서에서 걸리는 겁니까? 모를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뭐 잘 발달돼 있어서 웬만하면 다 걸린다고 하는데 이 SNS 쪽은 좀 개인 간 거래가 좀 애매해요. 이 세무서 직원들이 쇼핑몰을 다 일일이 다 뒤져보고 팔로우하고 이럴 수 없는 거니까 뭐 워낙 그렇긴 한데 이 워낙 또 요즘 많이들 하시니까 실체 파악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실제로 뭐 외부 영역도 지금 주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뭐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걸 다 뒤지진 않았지만 지금 실태 파악 들어갔고 이제 조만간 국세청에서 조치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조금 미리 지금 SNS 마켓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 이분들은 지금 좀 미리미리 어떤 점에 주의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찝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 국세청의 조치도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많이 문제가 되냐면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상금이 꽤 됩니까? 네, 꽤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주변 경쟁업체들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겠죠. 많아요. 맞아요. 나보다 잘 나가니까 신고해서 나보다 못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보다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더 꼼꼼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사장님은 또 경비에 대해서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라서 납부할 세금하고 가산세가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정확하게 세무신고에 대해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놓으시는 게 좋죠. 자, 여러분 지금 주변 경쟁 업체에서 이 탈세 제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걸리게 되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이 관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증빙을 잘 챙겨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이제 좋다는 말로 들리는데 사실 얼핏 보면은 괜히 이거를 등록을 하면은 괜히 나를 노출시켜서 소득이 노출되니까 세금을 왠지 더 내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뭐 경비 처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세무사님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도록 위험성을 안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 또는 연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간이는 특히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은 발행 세액공제를 활용해서 거의 납부할 세금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여받은 사업자 번호를 통해서 이제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고 뭐 인건비 신고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보다 훨씬 더 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존재하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고 사장님께서는 마케팅 쪽에 좀 더 힘을 써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맘 편하게. 맘 편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연간 수입 금액이 한 4,800만 원 이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세금 납부가 크지 않다, 거의 없다. 그렇죠. 자, 여러분 연 수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4,800만 원까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뭐 이런 온라인 마켓을 좀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뜨문뜨문 한다거나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굉장히 소액으로 한다거나 뭐 이러면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면은
하면 좋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안 하면 된다는 좀 이상하지만 좀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있을까요? 이게 진짜 애매할 수가 있는데 왜 중고 거래 카페 있잖아요. 네네네. 이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사용하던 거 또는 선물 받은 것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통해서 그 상품을 지속적으로 사와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 내가 그러니까 알잖아요. 뭐 두 번 이상? 이렇게 보면 좀 안 되나? 그러니까 좀 반복적으로 할 네. 생각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또 사업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거죠. 내가 이걸 팔려고 계속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중고 거래 카페는 네. 뭐 갑자기 내가 물건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은 뭐 내가 쓰던 물건을 파는 경우죠. 그렇죠. 네, 파는 경우지. 이렇게 뭐 내가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온다?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가 팔고 있다고 하시면은 그건 사업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액 얘기가 나왔는데 네. 금액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간이사업자 뭐 4,800이면 월로 치면 한 400만 원인데 진짜 장사가 별로 뭐 그럭저럭 용돈벌이 정도만 되는 분들은 꼭 그렇게 신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등록을 해도 그 이하하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낸다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막 5분에 막 150명씩 들어오고 그런 분들은 쇼킹합니다. 국세청에서 좀 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모피 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하나당 몇백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또 단위가 확 커지니까 요즘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세무사님 말씀 잘 들으셔서 오히려 혜택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이왕 했으니까 자 이제 절세를 좀 할 수 있는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비 처리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 할 수 있을까요? 네,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내 소득하고 이제 비용을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소득은 자기가 파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이제 비용은 이제 상품을 사오시거나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이제 계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 또 간혹 가다가 피팅 모델, 포토그래퍼 이제 외주 용역을 주는 경우에 이제 용역비 그리고 기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판매 관리비로 이제 차량이 있으시면 유류세, 교통비, 식대 이런 게 이제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출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사업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송금 내역하고 뭐 거래 명세서라든지 내가 이 물건을 몇 개 산다라는 그런 증빙을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정말 이거 여담이지만 신유한 세무사님 너무 설명 잘하시네요. 정말 쏙쏙 그런가? 이해가 되고 왠지 막 저도 막 SNS 마켓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의지가 되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사업용 신용카드. 네. 네. 근데 이게 신용카드가 아니어도 체크카드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에 내가 사용한 그 카드 내역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비용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내가 내비치는 거죠. 네, 이거 등록을 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마켓 하신다면 이런 거 다 등록하셔서 혜택 받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갑자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마켓만 하시는 분들은 뭐 앞에서 저희가 이제 한 얘기로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됐겠지만 직장 다니시면서 투잡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세금 신고 따로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직장에서 받는 소득을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2월에 연말정산으로 이제 세금 신고가 저절로? 완료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업소득이 있다. 이제 마켓 소득이 있다고 하시면은 2월에 연말정산은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익년 5월에 내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사업 소득 금액을 근로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한 번 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업소득 외에 이제 일시적으로 내가 강연을 하거나 뭐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기타소득 또한 뭐 필요경비가 인정받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근데 이 기준은 소득금액 300만 원 기준.
그러니까 분리과세라는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이게 분리과세 되는 거는 소득 금액의 20%가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를 시키거든요. 네. 원천 납부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네. 이미 국세청에. 그 20%보다 내가 내 소득세 구간이 오바된다라고 하시면 분리과세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거보다 적다라고 하시면은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고 내가 이미 냈던 기타 소득에 관한 세금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렵죠. 이해하셨나요? 임명규 기자님? 네. 세금 전문 기자 임명규 기자님. 저도 몇 년 전에 라디오 뭐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 해 기타 소득으로 잡힌 거예요 이게. 그런데 화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5만 원인가 그거였는데 어차피 원천 징수 신고를 그 회사에서 방송사에서 이제 했겠죠. 해주기 때문에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남아 있어요. 모르고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뭐 사업 뭐 분리과세를 할지 말지는 이렇게 세무사님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신유한 세무사님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네,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투잡으로 이 SNS 마켓을 하시는 분들도 세금 신고를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더 맞는지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SNS 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아마 요즘에는 좀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그 이용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있을까요? 뭐 일단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그 SNS 마켓 하실 때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요새는 근데 또 카드 결제만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를 등록 안 하더라도 이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 연말정산할 때 이용자분들은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이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고서 이제 수익금액 2,40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야 해요. 네, 이를 몰랐습니다. 거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5%고요. 또 미가맹한 경우에는 미가맹한 기간 동안의 수익금액의 1%가 가산세예요. 사장님들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셨다면은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ARS 번호 126 국세청 번호죠. 그 번호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가맹을 꼭 하셔야 되고 SNS 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카드나 이제 현금 영수증을 거절당한 경우에 ARS 번호 126 또는 126 홈택스를 이용해서 관련 내용을 제보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게 전부 다 해당은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가맹 업종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못 받으면 일단 제보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의류 소매 같은 경우가 제일 SNS에서 많이 팔고 있긴 한데 지금 해당은 아닌 거죠. 그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하고 현금 영수증 가맹을 해야 하는 업종하고도 달라요. 다른 거구나. 아까 그건 이제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거고 그렇죠. 가맹인 거 아닌 거는 이제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어야지 가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 현금으로 거래하셨으면은 현금 영수증을 요구해 보는 게 그렇죠. 소비자로서 좀 타당한 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SNS 처음으로 하는 건 오늘 첫 게스트의 첫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SNS에 뭐 리플 같은 거 달린 거 없나요? 저희 참여했다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동영상 녹음이 아니라 녹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뭐 댓글 있나요? 뭐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나는 다 세무사님들하고 회계사님들이랑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뭐 SNS 마켓 하시는 분들 혹시 나중에라도 이 방송 보시고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SNS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잖아요. 텍스와치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우리 신유한 세무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건 다 문의 주시고요. 오늘 요즘 진짜 핫한 SNS 마켓에서 물건 사고 파시는 분들의 세금 관련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좀
뭐 많이 이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챙기시는 게 소비자로서는 일단 꿀팁인 것 같고요.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사업자 등록하셔서 조금 더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